광해군은 1575년 6월 4일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인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었지만 유난히 특출났습니다. 왕후의 아들이 없었던 선조는 그러한 광해군을 가장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자가 되기 위한 명분이 없었죠. 그런데 광해가 18살이 되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조는 한양에서 평양을 거쳐 결국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러한 왕의 피난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하여 궁궐을 불지르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선조는 이에 조정을 둘로 나누어 세자로 책봉하고 민심 수습을 맡기게 됩니다. 광해군은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병들의 격려 및 약화된 민심을 회복했고, 광해군 휘하의 의병들은 목숨을 걸고 왜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이 되고 비로소 모두에게 세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에서도 선조의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정식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인지 선조는 광해군을 시기질투하여 무시하고 배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로부터 8년 후 선조는 두 번째 왕후인 임모광후의 아들 영창대군을 얻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때부터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했고, 이미 세자였던 광해군은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갑작스레 선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세자였던 광해군은 자연스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조가 왕위에 있을 때에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가 치열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었지만,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소북파는 점점 밀려나게 되죠. 하지만 영창대군은 잘 자라고 있었고, 광해군은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경세제에서 도적이 상인을 죽이고 은수백 냥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범인은 서인 세력의 서자 7명이었고, 그들을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거사자금을 확보하여 광해군을 죽이는 역모를 꾀하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죄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과 영창대군으로 몰리게 되면서 김제남은 처형되었고, 영창대군은 7세의 나이에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실에 가두어져 아궁이에 불을 지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사실상 폐위되어 덕수궁에 갇히고 말죠. 이로써 왕권의 안정을 찾은 광해군은 본격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진 궁궐을 개수하여 왕실의 위엄을 살렸고,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대동법으로 서민 세금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동법은 지금까지도 광해군 하면 바로 기억나고 회자되는 엄청난 업적이죠. 그 이유는 대동법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전세, 역, 공납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이 공납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을 내야 했는데, 전쟁의 여파와 기후의 변화로 특산물이 없을 경우 장사꾼들에게 큰 값을 주고 사서 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납에 폐해가 생기게 되는데, 관아에서 사또는 특정한 상인을 지정하고 그 상인에게 구매한 특산물만 세금으로 받아주면서 상인들은 거액을 요구하게 되죠. 그 상인들을 박납자라고 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박납자들은 기존 시세의 100배까지 특산물을 팔아 챙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해를 알게 된 광해군은 공납을 쌀로 대체하게끔 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공납의 양을 늘려 가난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 외에 외교에서도 능숙한 면을 보여줬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라 하여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명나라는 당시 아버지 국가였기에 이를 거절했고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 일본과 7년간 싸워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명은 그렇게 전쟁을 마친 후 나라를 수습하던 중이었는데 이때 후금에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많이 빠졌던 명나라는 의리와 명분을 따져 명에게 조선 군사를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광해군은 약 2만의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후금에도 서신을 보내어 조선의 병사들을 무사히 보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전란을 수습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똑똑한 외교 방식을 보여줬죠. 만약 명에게만 도움을 주었더라면 후에 후금이 승리했을 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인해 몇 안 되는 폐위된 왕이었지만 광해군의 업적들은 재조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해군의 폐위 이후 조선의 역사가 반대 세력인 서인들에 의한 역사임을 생각하면 그의 다양한 업적들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부분들만 기록되어 업적이 많이 묻혀 실제 모습과 많이 달랐을 거라는 추측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의 평가는 전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조선의 왕들과 견주었을 때 폐위된 왕이라는 타이틀로만 남아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